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해받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친구가 묻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응, 괜찮아. 친구가 더 묻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화를 냅니다. 괜찮다니까 왜 자꾸 물어? 당신은 이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오해받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은밀하게 만족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이 말에는 서글픔이 있지만 동시에 우월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모순적인 욕망 앞에 섭니다. 왜 우리는 이해받기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거부할까요? 왜 우리는 오해받는 고통 속에서 은밀한 위안을 찾을까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자기 서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고. 당신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라고 말할 때 진짜 문제는 타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짜 마음을 열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였나요? 누구에게였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진정한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 대화하지만 표면적인 대화만 합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일은 어때? 그냥 그래. 요즘 뭐해? 별일 없어. 우리는 가면을 쓰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가면 뒤에서 외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취약성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지만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취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채로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면은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당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취약해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받기를 원합니다. 2015년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잘못 이해했을 때 참가자들은 불만족했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역시 나는 복잡한 사람이야. 쉽게 이해될 수 없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오해받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1940년대 프랑스로 되돌려 봅시다.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아버지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웨이터를 봅니다. 그 웨이터는 웨이터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동작, 지나치게 정중한 태도. 사르트르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할을 연기한다고.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며 산다고. 그는 이것을 부정직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대자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 그리고 이 의식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은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인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만듭니다. 나는 내향적이야. 나는 예민해. 나는 오해받는 사람이야. 알베르 카미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봅니다. 나중에 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재판에서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메르소는 이 소외 속에서 일종의 자유를 느낍니다. 그는 사회의 기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지 심리학에는 자기 서사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불운한 사람이야. 나는 오해받는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것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한 실험을 봅시다. 참가자들에게 나는 사회성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보냈습니다. 파티에서 여러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었어. 연구자들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 걸었잖아요. 참가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야.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증거만 봅니다. 그리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부정적인 자기서사를 지킬까요? 첫째, 예측 가능성입니다. 나는 오해받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세상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면 역시 그래.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려 하면 아직 모르는 거야. 곧 실망할 거야. 심리학자 댄 맥아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혼란보다 고통을 선택한다.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이 낯선 행복보다 낫습니다. 둘째, 통제감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진짜 당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이해하려 해도 당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넌 몰라. 이것은 타인을 거리에 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월감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셋째, 정체성 보호입니다.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당신의 진실을 보면 당신의 이야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취약함을 드러내면 이야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가면 뒤에서 외롭습니다.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그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야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라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희생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깊은 이유. 우리는 완전히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대상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이해받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석될 수 있고 예측될 수 있고
범주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는 슬픈 말이지만 동시에 교만한 말입니다. 나는 너무 복잡해. 나는 너무 특별해.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자, 이제 실존주의와 인지심리학을 연결해 봅시다. 사르트르와 카미는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인지심리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서사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고. 둘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소외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받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선택된 것은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인식하세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나는 땡땡한 사람이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나는 오해받는 사람이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복잡한 사람이다. 이것들이 당신의 자기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야기.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확증 편향을 깨세요. 당신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라고 믿는다면 이것에 도전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거나 진심이 아니야 라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정말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셋째, 취약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사실 좀 힘들어.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가면이 아니라 진짜 당신과의 연결. 넷째, 타인의 이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즉각 부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넌 몰라.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어떤 부분을 이해한 것 같아. 그리고 들어보세요.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생각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이야기를 다시 쓰세요. 나는 오해받는 사람이다 해서 나는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로.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해서 나는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다로. 나는 복잡한 사람이다 해서 나는 인간인 사람이다로.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시도할 수는 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사르트르가 옳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주관성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 이해는 더 소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도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오늘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오해받고 싶은가? 내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기서사를 지키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가두는가? 그리고 내일 한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취약해지세요. 그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서울 뿐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유로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외 속에 머물 것인가, 연결을 시도할 것인가. 카미가 말했듯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없어도 당신은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면을 벗으세요.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